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아파트 공급 불안 속에 규제까지 더해지며 알짜 경매 물건의 낙찰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주로 재건축, 리모델링을 앞둔 아파트들인데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매매 시장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3만 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이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됐던 기존 정책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추후 미분양 주택을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줘서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용인 수지 아파트가 반도체 기업들의 호황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의 주택 수요가 용인 수지로 확산하는 가운데 공급 부족의 리모델링 이주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수지구 부동산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주식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코스피가 화랑이다 보니 그동안 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새롭게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들어봐도 옆 테이블에서 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코스피가 상승하면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의 말뜻은 결국 주식이 오르면 그걸 팔아서 아파트를 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통계로도 좀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지난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주택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들여다봤더니 이 집을 사기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라는 질문에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다라고 대답한 그 금액이 2조 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돈을 벌어서 돈을 불려서 마지막으로 가는 종착지는 부동산이다라는 뜻일 텐데요. 2026년에도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 방송 늘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겨울 날씨는 정말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도 빨리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감회가 2026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새롭습니다. 저 김진주 아나운서와 저하고 이 팍스 경제 TV에서 이게 부동산 전문가로 또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셔야 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거의 올해 10년 차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11년 차가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이 방송에서 뼈를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감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와 김진주 아나운서님은요 은퇴할 때까지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올해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조건 전화 주십시오. 어떻게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자 되는 길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야만 여러분들이 또 한 단계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생방송 지금 나갑니다. 전화 들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전문가들 늘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몇 년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방송 다시 보기로 보시면서 그때 그 말 듣고 좀 투자할 걸 후회한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나중에 그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지금이라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자 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쉽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왜 서울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속에 있나. 결국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남들하고 똑같이 저축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자가 돼 있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자가 되는 좀 핵심이 된다고 할까요? 키가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서울 재개발 투자. 이 서울 재개발 투자를 서울 사람들이 독식하는 이유입니다. 독식하는 이유.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부동산 경기라는 게 보통 보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결국은 우상향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고요. 모두가 그렇고 전국이 그러느냐? 아니죠. 보합세만 유지하는 데도 있고 시간이 가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거나 곤두박질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서울은 오르다가 내리다 하더라도 서울이라는 곳은 결국은 우상향이 답이다라는 곳이죠. 왜일까요? 그냥 너무 간단하죠. 답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자본 돈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이고요. 가격이 곤두박질고 내리는 것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거나 결국은 지자체까지 소멸되는 거겠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이 지역을. 그런 곳들은 결국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서울이라는 곳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오르내림 볼 때 보면 어떤 때는 아파트 상승기가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재개발 상승기가 있습니다. 재개발 상승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2026년이라는 곳은 아파트 상승과 이 재개발 상승이 같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노후 주거지의 단독주택과 빌라죠. 근데 대표적인 상승, 대표적인 재개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빌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빌라인데요. 이런 지역이 많은 그런 노후 지역이 재개발로 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단독만 있다든가 단독이 지배적으로 많은 곳들은 노후 주거지일지라도 단독 소유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가지고 계속 좀 어두운 노후 주거지 살게 되잖아요. 결국은 견디다 못해 단독들도 그냥 재개발을 가죠. 단독주택이 약 90%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재개발이 되는 곳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노량진 1구역입니다. 노량진 1구에 있는 사람들은 단독주택 가는 사람들이 그 고시원을 상대로 해서 방장사, 소위 월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익이 나는 줄 알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재개발로 가서 더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은 월세 받아서 조금씩 받아서 평생을 큰 돈 못 벌고 그냥 월세만 받아서 쓰다가 뭐 한다면은 그래도 재개발 가진 사람들은
평생의 두세 배 기간 벌 돈을 한 방에 버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벌어서 또 다시 더 많이 월세 나오는 대로 갈 수도 있는 그 기회를 하는 거죠. 좀 머리가 트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치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이 재개발하면은 손해 보는 양 하는 건데, 그러면 90%가 다 손해 보고 저거 가겠어요?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곳이 왜 이 아파트만 오르지 않고 재개발이 오르고, 재개발 같은 경우 아파트는 상승률이 거의 100% 이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재개발은 뭐 1000%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유는 뭐죠? 희소성이죠. 아파트의 희소성. 결국은 뭐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좀 주거의 윤택함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파트죠. 아파트는 결국 보면 저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이런 데도 보면 아파트가 뭐 성냥갑이라고 했던 그런 그 비아냥거리는 시대가 있었는데, 미국 거의 전역 웬만한 도시 가서 보시면 다 아파트 짓습니다. 이게 바뀌었죠, 주거의 문화가. 그래서 저희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아파트 초창기 나올 때는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고 정원이 있는 집이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파트로 가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아파트의 주거 문화 혁명을 일으킨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의 아버지다, 아파트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가 뭐 아파트화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뭐 추워서 죽는 나라잖아요. 거의 아파트가 거의 없고, 얼마나 단열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열이 엄청 잘 돼가지고 가스비 연료비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가까운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 같으면 난방비는 우리나라에 한 4-5배, 서너 배 더 쓰면서도 더 춥게 살죠. 최근에 뭐 유명 연예인이 히트쇼크라고 해가지고 추워서 동사를 했다라는 그런 건데 참 웃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아파트의 문화를 결국은 저 추운 나라뿐만 아니라 각각 우리보다 더 따뜻하다고 하는 일본에도 엄청나게 수출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 일본 가가지고 아파트 짓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인력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뛰어난 이 건축자재들도 상당히 많이 수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파트가 필요한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 서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땅이 없죠. 그리고 또 뭐 새로 지을 만한 부지가 아예 없고, 그 뭐 다시 또 토목공사해서 뭐 강을 메꿀 수도 없고 또 남산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의 부족 현상이 계속 당분간 지속될 거다. 신통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정상적으로 2022년이죠. 왜냐하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한 7년 동안 이 재임 기간에 서울에 나와야 될 약 25만 가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다 취소시켰기 때문에 그 취소된 기간 동안 다시 이걸 살려서 가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많은 이익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조합원들 간의 어떤 싸움질의 결정체가 결국은 아파트로 나오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말리야 뭐 신속동합 하면은 12년, 10년 걸린다 하지만 막상 총회 끝나고 뭐 하고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 15년, 20년 그냥 거뜬히 걸립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시작된 다시 이 오세훈 시장이 시작했던 이 재개발 재건축이 더하기 10년 하면 기본 아무리 빨라도 물리적으로 10년 32년 이후 여기에 아름다운 쌈질 보태면 35년 이런 그때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가 희소하니까 아파트도 오르고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재개발 지분들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2035년 정도 가면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보다는 새로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때 가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희소성에서 가격이 오르는데
이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재개발이 제가 봤을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아요. 그래도 이 거위도 그냥 거울이 아니라 서울 거위가 돼야 돼요. 서울 재개발만이 황금알을 낳는 거지. 수요, 인구가 없고 인구 증가가 없는 서울을 벗어난 뭐 경인 지역이라든가 지방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그래서 서울 외에는 안 오른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로 눈앞에 현실이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 작년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아파트값 오른 거에 비하면은요. 재개발 구역 지정되어서 오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억에 전세 2억 해가지고 2억 했던 또는 5억에 전세 2억 5천에서 갭 2억 5천 투자했던 뭐 자양사동 예를 들어볼까요? 국토부에 보니까 5억 하던 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16억 5천에 단 1년 사이에 11억씩 올랐다라는 거죠. 이 갭 2억 5천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1억 정도 올랐다면 뭐 400%, 500% 그냥 오르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위치가 좋아야 되고 확실히 재개발로 가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16억, 17억 가는데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서울에서 확실히 재개발로 3, 4년 내에 갈 곳을 찾는 그러한 능력이 소액으로 이렇게 500%, 1000% 버는 게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잘 찾아서 투자를 잘 하는데 이걸 다 찾아서 가보면 다 서울 사람들이 독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자녀분들은 서울에 올라오면 결국은 맨날 월세 또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운명이죠. 그걸 여러분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서울 사람처럼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왜 재개발을 독식하고 왜 재개발 투자를 그 원인을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 5가지, 6가지밖에 안 돼요. 첫 번째, 눈과 귀에 익숙하다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눈과 귀에 익숙하다. 지방은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 안 합니다. 택지, 땅이 많아서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주시켰다가 이주비 주고 또 철거비 드리고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거기는 구도심으로 두고 논밭 풀어서 터미널 하나 옮겨 놓으면 토목공사비 몇십만 원 가지고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도 없고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아예 안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본 적도 없고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할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릴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걸 봐왔어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거,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과 귀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 공덕역 가보십시오. 옛날 그 아현동 그 일대 그 염리동 일대 사람 살 때 못 됐죠. 밤마다 개 잡는 소리 때문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 잡는 그런 개바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쌍용시장 뭐 이런 그런 엄청난 그런 달동네가 결국은 아파트가 되어서 지금 국민평형 84형 이런 것들이 27억 28억 이렇게 거래가 되니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가 되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구나. 내가 평생 모아서 평생 벌어서 모은 월급보다 더 오르고 아니까 그런 익숙한 눈과 귀로 찾아다닐 줄을 아는 거예요. 부자 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은요. 눈과 귀를 여는 거예요. 대부분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눈과 귀를 닫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서 살고 자기가 본 것만 보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본 것이 전부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부자 되는 사람들은 꿰뚫어 볼 줄 압니다. 저걸 보고 다른 세계도 이렇게 될 거라 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거기 꿰뚫어 보고 자기가 실현시키려고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고요. 눈과 귀가 닫힌 사람들은 어햄하고 세상 한평생 자연인처럼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요. 똥꼬집도 세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 누구처럼? 서울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팍스경제 TV를 보고 저 차 대표가 또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1시에 방송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저 동네가 뭐가 어떻게 돼서 된다는 말이야 하고 한 번 정도 검토해보고 상담도 받아봐가지고 이 눈과 귀를 열려면 상당 시간 걸리니까 책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직접 듣고 실전 표본을 보면서 이 경험을 압축시키고 눈과 귀를 열고 결국은 가슴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과 귀에 익숙한 재개발이 결국은 이 서울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서울 사람들은 다른 건 못 믿어도 서울은 믿어요. 다른 데는 다 떨어져 서울은 잠시 출렁거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믿습니다. 우상향. 그런데 지방분들은 우상향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밋밋하거나 건물에다가 아파트에다가 감가상각이나 생각해야 되죠. 서울은 감가상각, 썩은 아파트 이런 40년 50년 된 게 쌉니까 비쌉니까? 재건축한다고 확 가격이 뛰잖아요. 근데 지방이나 이런 데는 40년 30년이면 아무도 안 해요. 빈집 출연하는 일이 높아요. 왜? 재건축을 안 하니까. 서울은 재건축을 하니까. 서울은 재건축을 하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믿으니까 서울은 썩은 아파트 50년짜리도 가격이 오른다예요. 거기에 재건축 붙으면 더 많이 오르죠. 이상하잖아요. 원래 자연계의 법칙에 의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해서 20년, 30년 지나면 0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30년 됐도 0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 훌쩍 뛰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서울을 믿는 거예요. 그냥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 한 번도 온 적 없고 본 적 없어도 서울 믿으세요. 서울은 시간이 가면 가격이 오릅니다. 화폐 가치는 하락한이 있더라도 서울 자체 가격은 오릅니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에서 2070년 되면은 3,800만 명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도 서울은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소멸이 되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뭔가 일을 하려면 결국은 대도시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앞으로도 성장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와가지고 겁나 올랐네? 겁나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 요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믿는다. 서울 사람들이 서울의 재개발을 독식하는 이유는 재개발을 하면 가격이 오를 거다 확실한 믿음과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개발에 친숙하다. 눈과 귀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그야말로 달동네 아닙니까? 84형이 지금 얼마요? 18억, 19억, 이제 곧 25억 가겠죠. 계속 오릅니다. 왜 오르죠? 서울이기 때문에 오릅니다. 왜 서울이 있기 때문이죠? 인구가 늘어나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은 돈 버는데 부지런합니다.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개발을 친숙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투자를 한다. 네 번째, 몸테크를 각오한다. 특히 서울 사람들이 잘하는 거, 이건 정말 본받을 만해요. 몸테크를 잘해요. 그런데 뭐 여기 김포 경인 지역 뭐 여기 일산 이런 데만 가 파주 양주 가보세요. 몬테크를 안 할 사람들이 거기 가잖아요. 왜? 넓고 공기 나고 새소리 나고 뭐 주차장 좋고. 근데 서울을 오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10세대 주차장 5대밖에 안 되고 좁고 골목이고 불편해요. 그래서 몬테크 해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집에서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익숙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작은 집을 사고도 익숙하니까 홈테크에 돈을 버는 길을 찾아갈 줄 아는데, 넓은 집에 살아. 뭐 지방 웬만한 데 가면 뭐 5억, 6억에 30평대 사니까 거기에 살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몸부터가 넓은 데 익숙해져 가지고 좁은 데 오면은 뭐 돈이고 나보고 나 이렇게 못 살아 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더 못 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테크를 각오를 안 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신혼부부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신혼부부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좁은 집 가서 살면서 돈 벌자 이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여보 나는 좁은 데 살아도 되니까 우리 돈 버는 쪽으로 가고, 아이가 중학교 때 좋은 한개 잘하죠. 하자, 나 몸테크 할게, 나 아내로 살게, 이건 것 같아라고 말하는 신부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부들을 잘못 만나면 넓은 데 살아야 돼. 그래서 월세 전세 살다가 전전긍긍 전세로 전전긍긍하게. 여러분, 몸테크를 각오하세요.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허리끈을 졸라지 않으면 그것은 부자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몸테크를 각오할 줄 아는 서울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5번째는요, 주택청약통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서울은 주택청약통, 신혼특구 이걸로 받아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받을 확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주택청약통장으로 의존해다가는 10년, 15년 동안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4인 가족으로 만점 69점을 가지고 집을 청약 당첨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청약통장을 오래 갖고 있다가 서울에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남들보다 못 살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인 지역, 창릉, 교산 이런 지역에 신혼특공 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하셔도 돼요. 돈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존해도 되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청약통장에 의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자기가 사요. 그리고 또 최근에 주택수를 제외하는, 주택수 제외가 내년 2027년까지 남아있거든요. 요거 활용하고 주택통장을 활용하는 분들은 봤어도 전적으로 의존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2027년까지 6억 이하 주택수 제외주택 있으니까요. 그거 사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자입니다. 평생. 그리고 또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에서 중과 제외 기본세를 적용하니까 여러분 청약통장 의존하지 말고 주택수 제외주택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동시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 가격 상승한다는 것을 안다. 지방분들은 빌라 사람이면 무슨 빌어먹는 줄 알거나 호랭이처럼 무서워해요. 첫 번째, 지방분들의 이 빌라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 세가 안 나간다, 매매가 안 된다, 그리고 집이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지방에는 맞는 얘기인데 서울에는 안 맞아요. 아파트 30억짜리보다 재산세가 낮다, 종부세도 낼 확률이 없다. 그런데 아파트는 비싸니까 올라대로 상승률이 낮지만 빌라는 재개발되면 상승률이 높다. 그리고 빌라가 재개발되면 아파트 지어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는 꿈과 희망, 목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60세 이상 되신 이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가는 부모님들, 자녀분들 몸테크하고 재개발 빌라 사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거 가로막지 마세요. 제가 요즘 보면 부모가 자식 잘 되는 오히려 가로막는 분들이 많아요. 왜?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차 대표한테 보내세요. 그냥 자녀분들이 뭐 하려고 돈 모으고 뭐 물어보면 나는 몰라. 현명한 부동산계에 돈 많이 자식들 돈 많이 벌어주는 차 대표에게 찾아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자녀들 코치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여러분보다 훨씬 빠르고 이해도 듣고 돈 더 많이 번다. 이거 생각하시고요.
서울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 독식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 살면서 이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을 좀 경험하고 눈으로도 보고 체감하신 분들은 나도 그렇게 좀 성공해야지라는 마음이 되게 크신데 지방에서 멀리 좀 뉴스 기사로만 그런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 방송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전문가들이 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좀 멀리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 투자 관심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라고 문의 주시고 계셔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늘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1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부자 되게 만드는 거니까는요. 많이 오세요. 제 얘기 많이 듣고 저하고 눈 자주 마주치면 부자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좀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야기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대대로 이어지는 부동산 강의, 자식과 또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과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현재 2억 정도로 네. 빌라를 사고 싶은데요. 네. 너무 소액이라 어디를 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예. 지금 어디 선생님의 좋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네, 도움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서울의 지방에도 거주하고 서울에도 거주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주하고 네네네. 계신 상황이고 그럼 집은 한 채는 좀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근데 1주택 상황에서 예. 2억의 여유자금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네. 근데 1주택은 네. 지금 곧 매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로 보지 말고 생방송으로 저희 좀 많이 봐주세요. 저희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팍스 경제 TV의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요 방송 심의를 받아가지고요 네. 이 방송 나가는 걸 계속 보관을 해야 된다면 유튜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심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삭제가 가능해요. 우리는 삭제도 불가능한 그런 겁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부산 같은데 약간 서울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울말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어디예요 우리 고향이? 고향은 부산이고 예.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살았습니까? 네. 저도 태어난 건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몰랐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은 경북 칠곡입니다. 네네. 낙동강 옆에, 구미 옆에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2억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하려면 돈이 좀 적고요. 네. 좀 안 좋은 곳에 가서 투자를 하거나 좋은 곳 가가지고 재개발되는 곳은 비싸서 못 사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1주택 매각을 네네.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합쳐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주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네. 이거 주택은 매각하고 하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주택은 매각해가 여유로 할 수 있는 돈은 한 10억 정도 될 것 10억 같아요. 정도? 네. 지금 예. 서울에는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재건축이 재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이거에 부딪혀가지고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데 지금은 물론 재개발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초안이 만약에 없어지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재건축을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2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혹시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빌라 살아봤어요? 아니요. 이번 기회에 달콤한 빌라를 한번 살아보세요. 달콤한 빌라는 뭐냐면은요. 사는 건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좀 불편해. 그런데 가격이 아파트 10억짜리 사가지고 아파트가 13억 된다면 빌라 10억짜리 사가지고 빌라가 20억 되는 거야. 7억 더 오른 거야. 그러면 달달해요, 안 달달해요? 달달하네요. 그죠? 그래 네. 달콤한 빌라에서 살다가 돈 벌면 전세를 놓고 다른 데 가서 반전세라든가 살면 돈 많이 한 10억 벌면은 여유 있게 또 월세 내도 되잖아요. 네. 그러한 기쁨을 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파트도 권해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빌라 있잖아요. 네. 빌라라도 엄청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반포 1동이라고 반포동 들어봤어요? 예, 예. 여기 보면 여기 잠원동과 반포 뭐 메이플자이 8사형 아파트 34평형 36평형 국민평형이거든요. 네. 이게 60억 정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반포 자이 아파트 들어봤어요? 네네. 2009년식 지방 같으면 구축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50억씩 해요. 많이 비싸죠? 네. 이 옆에 아파트 재개발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면 50억보다 쌀까요? 높을까요? 높죠. 당연히 높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이따가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있잖아요. 3조 4천억인가 뭐 예산을 받아가지고 2027년부터 착공을 한대요. 그러면 재개발하고 지하화해서 반포자이 요 일동 반포 1동이 하나가 되잖아요. 공원으로. 그러면 이 동네의 땅값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많이 오르겠네요. 아파트 지면은 더 많이 오르겠죠. 네. 여기 빌라가 투룸 방 2개짜리가 한 8억 정도 하고요. 방 3개짜리가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무주택자에서 주택 하나이면 3억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10억 네네. 더하기 저기 기존 주택 팔면 10억 더하기 한 3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면 빌라도 살기가 좋거든요. 네. 여기 위치 반포 1동 위치 알아요? 한번 가보기는 강남 쪽으로 반포 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예. 모릅니다. 제가 이 돈 버는 비결은 눈과 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인생 살아오니까 결국은 눈과 귀가 돈을 버는 거지. 누구나 똑같이 일해서 초창기에 2, 300 벌다가 경력 쌓으면 3천, 뭐 연봉 4, 5천, 5, 6천 1억 올라가잖아요. 네. 그 돈 열심히 모아봐야 이렇게 좋은데 투자 한 사람보다 더 돈 못 벌죠.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년역 7호선과 신노년역 9호선, 신분당선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7호선, 신분당선, 9호선. 그리고 여기 반포 자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쳤는데 여기도 항상 이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역을 좋아해요. 여기 엑스프레션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나 이렇게 간선도로 붙어있는 블럭은 하지 말고 좀 다리가 아프더라도 한 4, 5분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언덕 쪽으로 투자하세요. 이게 동그라미 친 요런 데로. 여기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토지 거래허가는 없지만 지금 서울 전역은 조정지역, 규제지역이잖아요.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거든요. 네네. 팔기 전에 2년만 살면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네네. 예, 여기 와서 이거 사시고요. 만약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직장 위치가 어디에 서울 올라오면 주로 어디 사세요? 어디 가세요? 서울 지금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서울 집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 집이 지금 수색동이에요. 아, 수색동. 예예. 빨리 매각하세요. 네. 그죠? 빨리 매각하시고 여기 오세요. 그리고 정 오기 싫으면 전세 끼고 갭 투자하시고 수색에 그냥 반전세, 월세 사세요. 그리고 딱 2년만 있다가 다시 상담 오세요.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선생님, 거기 혹시 번지 수를 알 수 있을까요? 번지가 뭐 특별히 없어요. 여기 몰라. 안에 예. 가가지고 예예. 그냥 재개발 될 만한데 역에서 좀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예, 안 되면 뭐 네. 번지. 자, 손살같이 부를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네. 아주 제가 말이 빨라요. 네. 709, 710, 718, 719, 726, 727 뭐 엄청 많아요. 다 적었죠? 네. 네, 그냥 눈으로 외우세요. 이렇게 하셔서 요 구역만 703, 710, 709, 731까지 요 지역으로요. 아셨죠? 네. 네. 그리고 반드시 이거 안 하면 네. 시청자님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 아. 제발 그러면 믿으시고 지금 이 제발 역은- 믿으시고 네. 몸테크 한번 하세요. 그동안 돈 못 네. 벌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아니면 성공해서 한번 예. 제발 먼저 할게요. 네. 3년 후에 성공해서 저한테 오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참고로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서울에 보유하고 계시는 그 수색의 집은 매도하고 반포 일동 쪽으로 조금 몸이 힘들더라도 실거주를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물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어떤 고민도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그 의정부 탑석 프루지오 마크 7이라고 네. 그 이제 분양하기 시작하는데 고기를 좀 투자 목적으로 네. 하면 어떨까 해서 어.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좀 차액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의정부시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이라는 아파트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번 예.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하지 마세요. 네. 깜짝 놀랐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네. 현재 몇 주택자세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집 하나 있습니다. 1주택자. 네. 그리고 현재 자금이 얼마 정도 가지고 하세요? 지금 한 2억에서 3억 사이. 2억에서 3억.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이 분양으로 들어가면 계약금 넣고 이제 중도금 무이자 이거나 한 2년 있다나 3년 있다가 돈 적게 들어가고 투자해서 좀 시세 차익 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말이죠. 예. 이제 이게 보통 투자를 하면은요. 예. 3년이 홀라당 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분양받을 때 계약금만 넣는다 생각해서 소액으로 넣어서 조금만 뭐 5천 벌겠지 했다가 이게 3년 홀라당 가가지고 가격도 안 오르고 입주식이 도달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취득세도 높아지고 이제 이제 취득세도 내야 되고 전세도 놓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가 굉장히 좀 불투명해지거든요. 어차피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은요. 예. 그냥 당분간은 인구가 진짜 인구가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 있거나 네. 투자들이 지금 수요가 많아가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없는 서울에 당분간 투자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항상 있잖아요. 예. 뒷줄을 잘 봐야 돼요. 뒷줄. 앞줄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예를 네. 들어서 의정부 다음에 동두천, 철원, 포천 다음에 뭐예요? 북한. 뒷줄이 별로 없죠. 예, 예. 예, 뒷줄이 없다라는 건 인구가 소멸 과정 없이 앞줄로 나와줘야 되는데 의정부는 지금 양주나 옥정 이쪽에 가서 지금 아파트 새로 입주가 아파트를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아파트를 한번 시세 비교해 보시고 내가 이 정도면 뭐 시세 차익 나겠다. 이 정도 벌고 해야 되겠다 한다면 하시되 가급적이면 미래를 위해서 서울에 재개발을 투자하세요. 제가 봤을 땐 같은 네. 기간 앞으로 3년 이내에 만약에 3년 어차피 3년이잖아요. 예. 3년 안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건대 입구역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예. 네. 지금 현재 이게 건대 입구역 이렇게 있는데 네. 지하철 7호선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예. 지하철 2호선은 인기가 더 있죠. 예. 그리고 건대 입구역이면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바로 네. 여기 보면 성수동, 성수 IT 밸리 들어봤죠? 예. IT 밸리. 그다음에 요즘 자양동, 자양사동, 자양동 한강변 재개발 들어보셨나요? 예,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성수동 성수 전략 정비도 들어봤죠? 네. 성수동 전략 정비에 방 2개짜리 썩은 빌라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한 10억 넘는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10억은 저 옛날 호랭이님이 담배 피실 때 얘기거든요. 아, 예. 예, 지금은 27억 정도 해요. 어, 자양 사동이 네. 2025년 7월에 구역 지정됐거든요. 예. 지금 1년 반 돼가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 4, 5억 하던 빌라가 지금 얼마? 투룸, 방 2개짜리 빌라가? 국토부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6억 5천에 이미 거래가 됐고요. 지금 나오는 물건들은 18억. 근데 구역 지정도 안 된 자양 2동 이런 데는 얼마요? 8억에서 10억.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다 보니까 건대 있죠. 건대. 여기 예. 귀퉁이에 약간 옆불에 붙은 거 있죠. 여기서 예. 모아타운 한다고 그래가지고 8억에서 9억.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어디요? 구워 먹어야 되죠. 구이동. 구이동도 여기 한강도 안 보이는데도 벌써 가격 오르잖아요. 저기 그 군자역 있는 데 있죠. 예, 예. 능동 이런 데도 이제 갭 3억 투자 시기가 열렸어요. 갭. 개발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건대 입구에 가면 이게 하곡동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화양동. 네. 하양동은 요지입니다. 이게 요지 같은 보면 노른자이 같은 땅이거든요. 예, 이제 노후도가 80%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압력이 이제 또 생겨가지고 여기도 동의서 받고 하면 자 성수동 IT밸리 걸어서 도보 2분, 건대 한 5분, 그 다음에 한강까지 가려면 한 10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IT밸리와 학교, 세종대, 어린이 대공원 여기도 이제 개발하게 되면 강남 접근성 좋고 하기 때문에 가격 많이 오를 걸로 보여지니까 화양동에 네네. 하나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네. 투자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투자처 이야기 듣자마자 투자 반대 의견 드렸고 그 기회 비용으로 더 많이 부자 될 수 있는 방안 서울의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한번 변경해 보시고요.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활용하셔도 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대표님. 예, 지난 1월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서서 들으신 분도 있었는데 왜 왔겠어요? 다 공부하려고 올린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2026년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눈높이 맞춰드리고 눈 열어드립니다. 많이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따뜻한 오후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따뜻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